자, 이번 시간은 317페이지입니다. 3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인데,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에서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예외 50은 나중에 배웁니다. 대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 일단은 그 숫자는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입니다. 자, 주택을 갖다가 건설한다. 무슨 법이냐 그러면 일단은 이게 주택이 단독이냐 공동이냐. 기준은 30입니다. 30. 단독은 가구수가 허고 공동은 세대 그래요. 30호 30세대를 기준해가지고 30호 30세대 미만이냐 아니면 이상이냐. 30호 30세대 미만이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뭐 받습니까? 건축 허가 받습니다. 30호 30세 이상이다 그러면 주택법에서 아까 얘기했죠. 주택건설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30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30은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건축법이냐 주택법이냐 기준이 우리나라는 30입니다. 단독공동 30 미만이면 건축법, 30 이상이면 주택법. 대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지금은 30, 30만 이로 가야 되고요. 승인권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중에 보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건설, 주택 건설 촉진 대책인데 국공유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봅시다. 국가 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국가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다음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매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다. 그 자가 누군가. 넘겨야죠. 우선적으로 매각 임차할 수 있다. 그 말은 우선이니까 특혜입니다. 특혜 주겠다. 특혜. 누구한테 특혜 줄까? 1번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건설. 2번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건설, 즉 조합주택 건설하는 거. 3번 1번 2번 주택건설하기에서 대지 조성하는 거.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할 때 이 사람한테 특혜 준다. 이 사람한테 특혜 받는다. 누구냐? 국민주택 규모주택. 그러면 85 이하 주택을 몇 프로요? 50% 이상 짓는다. 두 번째 조합주택을 건설한다. 세 번째, 그런 주택 건설하기에서 대지 조성한다. 그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 했습니다. 특혜 줬습니다. 그러면 2번은 무슨 얘기냐? 특혜를 받았으면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국가 지자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 임차로부터 그 2년 잡아야 돼요. 빨리가 몇 년입니까? 2년이죠. 2년 내 주택 건설을 해야 돼요. 아니면 대지 조성해야 돼요. 2년 내 주택 건설 안 하든가 대지 조성 안 하면 매각했으면 환매, 임대했으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우선 매각 및 임대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각이나 임차할 때 이 사람한테 특혜 준다.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한다. 또는 조합주택 건설한다. 또는 그런 주택 건설에서 대지 조성한다. 그래서 특혜를 받은 자는 빨리 해야 된다. 빨리는 2년이다. 2년 내 주택 건설하든가 대지 조성해라. 안 하면 매각했으면 환매하고 임대했으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설명할 얘기가 아니고 큰 3번은 사용검사인데 사용검사는 준공검사. 이것도 지금 설명할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성이 없어요. 6월달쯤엔 할 겁니다. 옆에 4번에서 공급질서 결함금지 1번 공급질서 결함행위 4번 공급질서 결함금지에서 1번 2번이 종종 나와요. 1번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줄거 봅시다. 증서나 지위인데 그 박스에 뭐가 있나 봐야 돼요. 1번 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 지역 직장 조합원의 지위입니다. 지위. 그 지위면 주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택 상환사채. 아까 얘기했죠. 집으로 돌려받는 사채다.
세 번째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청약통장.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증서죠. 4번 시군 구청장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시군 구청장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일명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예? 딱지 그잖아요. 딱지.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되면서 철거 확인서 이런 거 있으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서울에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임차인의 지위가 되면 보통 몇 년 있으면 분양 돌아갑니까? 5년 있으면 그 엄청나게 중요한 거 그것은. 그 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향될 때는 주변 시세보다도 훨씬 싸게 분양해 임차인들한테.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임대주택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고 훨씬 싸게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5번 공공사업 시행을 인한 이주 대책위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그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예요? 1, 2, 3, 4, 5 그런 지위나 그런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향후에 주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암기하면 안 되고 이해해야지. 주택조합원의 지위, 집 받을 수 있죠. 주택상환사채, 집 받으려고 산 거 아닙니까? 청약통장, 집 받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요? 시장대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지면서 철거 확인서. 왜 이런 확인서 끊어두냐? 나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5번도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그런 게 전부 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나 지위입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증서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민주택 채권. 증서나 지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거 찾아내라는 얘기. 박스 위에 1번 다시 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나 지위를 그 다음 체크합시다. 양도. 택합니다. 양수. 그 다음에 매매증여 권리변동 수반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체크해요. 상속저당은 제외. 상속저당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알선 체크하고. 양도, 양수, 알선을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에서 광고 체크하고. 하지 마라. 4가지. 뭐 하지 마라고요?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해도 됐다, 해도 괜찮다. 2가지는요? 상속하고 저당. 이게 두 번째 시험 문제.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1번 지역 주택 조합원 지위의 양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번 주택 상환사채의 양도. 안 되죠. 3번 입주자 저축 증세의 상속. 그거는 된다 그래야죠. 상속과 저당은 된다. 이게 두 번째 시험 문제. 그러니까 쉬워요, 문제. 그 다음 밑에 이제 큰 2번입니다. 위반 시효가. 1번 지무효 계약처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주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주택을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번 봐봐요. 환매. 사업주체가 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갑이 봐봐요. 갑이 뭘 가지고 있어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통장을 갖다가 을한테 팔겠습니다. 을한테 판다. 양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쨌거나 을한테 팔았어요. 양도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했습니다. 통장은 이 넘어갔겠죠. 통장은 얘가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적발이 되면 통장 가지고 있어도 을 명의로는 청약 신청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명의로? 갑 명의로. 이 상태에서 적발이 됐다 그러면 갑의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갖다 뭘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로. 그럼 어쩐다고요?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양도하는 이 과정에는 꼭 누가 껴요?
누가 껴요? 우리 같은 사람이 껴요. 관여해요. 일반인들끼리 절대 통장 사업하는 거 못해요. 중간에 누가 관여가 되면 중개업자가 끼면 돼요, 이게. 통장 삽니다, 팝니다. 옛날에 뭐 피드수점 한번 나와가지고 판교에서 한참 삽니다, 팝니다. 그러니까 특히 무주택 세조, 성남의 무주택 세조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4가지나 되니까 그때 당시에 삽니다. 기자가 추적하는 거요. 어디서 사겠다고? 건대에서 사겠다고 왔어요. 신문에 보니까 절차로 그런 데 나오잖아요. 통장 삽니다. 통장 삽니다 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갔다니까 건대 가가지고 진짜 삽니까? 산다니까. 얼마에? 700에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돈 줍니까? 아니요. 언제 줄 건데? 아, 당신이 통장은 나한테 맡기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넣어가지고 당첨이 돼서 오면은 그래서 준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중개업소 뒤지게 되면 꼭 통장 2개, 3개 나와서 걸린 중개업소 꼭 있어요. 지금 같으면 저기 어디 가가지고 위례 신도시 그런 데 가서 보면 오늘 제가 지하철 안 타고 옆에 방 촬영하고 있는 지금 박긴 교수랑 같이 왔는데 거기 오다 보니까 떴다방 파라솔 옛날에는 파라솔 지금 파라솔이 아니고 뭐 2인실 텐트 있잖아요. 그거 거의 한 100개는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교수님 저기 전국에 떴다방 저기 다 와 있네. 그러니까 저거 전부 다 떴다방이 저것들 전부 다 떴다방이라 저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막 와 있는데 그런 데서 중간에 이거 다 해요. 다 알게 모르게. 중간에 우리 같은 사람이 꼭 제가 아니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잘 안 잡혀요. 근데 재수없이 잡혔다 그러면 지위는 뭐라 한다? 무효를 한다. 근데 안 잡혀서 얘가 통과됐어요. 통과돼가지고 뭐 했어요? 계약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 신청했더니 자 갑이 지 명의로 간 명의로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으니까 신청이야. 내가 하든 얘가 하든 간 명의로 신청했는데 뭐가 돼? 당첨이 됐어요. 어쨌답니까? 계약을 썼어요. 계약을 썼으면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이것은 이제 분양권이 된 거예요. 분양권이 계약을 썼으면 이 상태에서 적발이 됐다니까. 그때는 어쩐다고요?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가 아니니까 그때는 계약을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이 상태에서 적발이 안 돼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적발이 안 돼가지고 얘가 입주를 했어. 입주하고 을 명의로 주소도 이제 소유권도 다 바꿔놨어요. 나중에 이러고 적발이 되면 이때 적발되는 은근히 많아요. 이러고 적발이 되면 어쩐다? 사업주체가 다시 사들인다. 환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위는 무효로 하고 하지만 하나 걸리면 지위는 무효로 한다. 원천적으로 너는 신청도 하지 마라. 근데 이거 통과돼가지고 계약을 썼으면 안 적발돼가 계약 썼으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거기서 안 걸려가지고 입주가 끝났으면 사업주체가 환매한다. 환매합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환매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살고 있던 사람한테 뭐라 할 거냐? 3번 목차만 읽어요. 뭐라고? 나가. 뭐라고요? 퇴거 명령. 이 경우 사업주체가 환매를 위해서 매수인에게 주택가를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서 주택가액을 수령통지할 수 없는 경우 등 대리인간증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액을 주택 소지한 증을 권하는 법원에 공탁하면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서 퇴거면할 수 있다. 돈 주고 나가라. 그리고 4번 하지 말아야겠는데 했으니까 그런 자격들은 입주 자격자인데 10년 이내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너는 10년 동안 청약 신청 못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5번 하지 말아 했으니까 형사처벌 받아야죠. 3년 3초입니다. 3년 3초. 시험 문제가 공급지에서 물난행이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아닌 것은 1번 지위 무효 돼야 안 돼요? 되죠. 2번 계약 무효. 네, 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입니다. 취소. 3번 사업조치 환매. 되죠? 4번 퇴거명령. 되죠? 5번 10년 이내 입주자격 제한. 되죠? 6번 형사처벌. 되죠? 7번 양도 차익 전액몰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을 찾아내세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설정 등 제한. 그것은 6월 달쯤에 할게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주택거래 신고입니다. 주택거래 신고제. 주택거래 신고적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 적에서 주택정책 심의 심의를 거쳐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지정한다. 넘겨봅시다. 주택거래 신고적 지정권자는 국장입니다.
국장은 다음 지역에 대해서 주택정책 심의의 심의를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번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직전을 주거블래 직전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5% 이상 줄 겁시다. 1.5% 이상. 2번 직전을 속여서 3개월간 줄 거 봅시다. 3개월간 매매가 상승이 3% 이상 3% 줄 거고 3번 직전을 속여서 1년간 줄 거 놓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줄 거 놓고 4번 직전을 속여서 3개월간 또 3개월 줄 거하고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 20% 줄 거 놓고 5번 시군구청장 줄 거 놓고 시군구청장이 줄 거 놓고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해서 지정을 체크합시다. 요청하는 점 시군구가 요청하는 점 이런 얘기죠. 지금이 우리가 12월 달이니까 자 12월 달에 현재 12월 달에 이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 지정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뭐 본다고요? 11월 한 달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5% 이상이 됐냐? 서급에서 3개월이니까 11월, 10월, 9월 세 달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3% 이상이냐? 서급에서 1년이니까 11월부터 작년 또 12월까지 1년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이 전국의 2배가 되냐 안 되냐? 또다시 서급에서 3개월간 거래량 증가율이 월평균 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이 되냐 안 되냐?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입니다. 직전월 그러면 1.5 그래야지 1.5 직전월 1.5 3개월 3% 3개월 20% 1년간 2배 시군구 요청 그렇게만 공부하면 돼요. 직전월 1.5 3개월 3% 3개월 20% 1년간 2배 시군구 요청 여러분들은 5번 암기요. 5번 시군구 요청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군구 요청하는 지역도 신고 대상 지역이 됩니다. 직전월 1.5 3개월 3% 3개월 20% 1년간 2배 시군구 요청 암기하시고 특히 시군구 요청 암기해야 돼요. 나머지는 9월달 우리가 9월달 가게 되면 9월달부터는 공부 방법이 뭡니까? 통형 모의고사 해가지고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 본다 해가지고 그러면 40문제 하는데 중요 부분은 이거 출제 가능성이 있다. 중요 부분은 매주 떠들어요. 매주 또 하고 이걸 보통 우리가 6회 정도 하는데 그러면 주택거래 신고제는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면 매주 설명해. 매주. 자 9월 첫째 주 1주 딱 가가지고 여러분 직전을 1.5 3개월 3% 3개월 20% 1년간 2배 시군구 요청 그 다음 주 가니까 여러분 직전을 1.5 3개월 3% 3개월 20% 1년간 2배 시군구 요청 그 다음 주 가면 또예요. 직전을 1.5 6번을 갖다 하게 되면 나중에 지겨워서 알아요. 지겨워서. 근데 1.5, 3%, 20%, 2배 이거는 숫자니까 암기가 되는데 시군구 요청 이게 숫자가 아니니까 암기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번 암기하라고 5번. 나머지 이제 갈 테니까. 2번입니다. 주택거래 신고입니다. 주택거래 계약 신고 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옛날에는 아파트 규모가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 규모가 없습니다. 주택거래 신고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는 규모에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거래 계약은 공동주택, 신고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 가령 체크합시다. 대가가 있는 게 하나인데 그 말은 유상. 또 체크해야 신규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는 제외다. 신규 분양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그 밑에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 뭐라고요? 아파트인데 규모는 관계없다. 유상무상, 유죠. 유상계약일 때만. 자, 지금 강북에서, 우리 여기 강북에서 현대가 아이파크를 분양합니다. 강북에서 분양하는데 평당 분양가를 갖다가 한 3,300만 원 정도 한다. 평당 분양가를 3,300 한다. 이러면 분양이 될까 안 될까요?
현대가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땅 사가지고 자기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자기가 분양합니다. 자재를 좀 좋은 거 썼습니다. 나는 강남을 겨누게 돼가지고 아주 고급 써서 3,300만 원 분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는 지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양이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이렇게 현대 마음대로 분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거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내 돈 들여서 땅 사가지고 내가 아파트 지어서 나 고급 아파트 지었다니까 얼마나 분양한다니까? 3,300만 원 분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모든 게 마음대로 안 돼요. 분양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분양 승인 받아야 돼요. 분양 승인. 분양 승인은 누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여기가 무슨 구입니까? 노원구, 노원구청장한테 분양 승인 받아야 돼요. 노원구청장이 야, 현대가 고급 지었다는데 평당 3,300만 원 분양가 적정해야 하네요? 안 합니까? 얘가 아래 몰라요? 아래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눈치채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국토부에 있어요? 시군구에 있어요? 시군구. 왜 시군구에 있어요? 시군구가 분양 승인을 해야 되니까. 분양가가 적정한지 안 한지 심사를 갖다가 해야 되니까.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딱 했더니 3,300은 안 되고 3,300은 안 되고 분양가가 한 2,500만 원 정도 된다. 평당 분양가가 2,500이면 적정해야 하네요? 여기가 명색의 강북이고 이거는 지금 저기 부산수도 본다니까 지금. 전주도 보고 지금 대구도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명색이 서울인데. 자, 3,300은 너무 세고 평당 2,500 적정이 안 적정이요? 아주 적정하네 적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군구청장이 좋아 2,500 그러고 이제 분양 승인해서 분양 승인 해주니까 이걸 누가 샀어요? 갑이 샀어요. 이게 뭐라고요? 아파트야 아파트. 샀으니까 유상이 무상이요? 유상. 근데 이 지역이 뭐예요? 주택거래 신고지역이요. 구청장한테 가가지고 얘기하죠. 구청장님, 현대가 분양한 거 얼마? 2,500 분양했는데 나 분양 신고합니다. 평당 얼마에 샀다? 2,500 샀다. 그러면 구청장이 뭘 하겠어요? 갑한테 야야, 이 아파트는 2,500 누가 내가 만들어놨다? 2,500을 한 것은 누가 해놨냐? 내가 2,500 하라고 뭐 했다? 분양 승인했다. 그러니까 얘가 와서 신고하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래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분양은 왜 신고 대상이 안 되냐? 아니 신고를 받아야 될 사람이 분양 승인했는데 신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유상계약이 돼 신규 취득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신규 분양입니다. 신규 분양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고사항에 뭐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저기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것이지 공법에서 이런 거 낼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6억 이하면 2가지 신고 안 한다. 그것만 잡을 거예요. 요령으로 넘어가는 것이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고 절차에서 1번 주택거래가 되는 당사자는 체크합시다. 공동 체크하고 15일 체크하고 시군구 체크하고 변경 체크하고. 자, 단독 신고예요? 공동 신고예요? 그러면 공동. 3달 내 해요? 15일 내 해요? 15일. 시군구한테 해요? 시도한테 해요? 시군구. 변경할 때는 어쩔 거예요? 변경 새로운 해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고 후 절차. 지금은 이런 거 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거 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뭐에서만 이때 주택은 아파트에 하는다. 아파트에 하나인데 규모는 관계없더라. 아파트를 유상 계약할 때 신규 분양은 제외고 신고는 공동을 하되 계약서 쓰고 15일 내 시군구한테 한다.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게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넘겨보면 위반시 조치. 위반 신고를 거짓한 자 취득세 5배에 같은데 그것도 지금 논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건 지금 볼 때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 있는 개략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6장 보면은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우리 입장에서는 농지법이 아주 중요한 법인데 개인 생각으로 도시개발법을 빼고 농지법 문제를 늘려야 되는데 또 출제위는 그러고 생각 안 하니까 우리 지금 농지법이 시험에서 몇 문제 나옵니까? 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용은 많은데 실무 가기 때문에 농지법이 엄청 중요한데 총설에서는 또 영어 나오겠네요. 영어. 두 번째 농지의 소유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농지는 누가 소유할까요? 소유 제한. 얼마만큼 소유할까요? 소유 상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이 맞습니다. 농취증.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업 목적이 이용하고 무단 방치하면 그 농지는 팔아야 된다. 농지 처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3장이 농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인데 농지 이용에서는 첫 번째 대리 경작이라는 제도하고 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4장이 농지의 보전에 관한 사항인데 농지의 보전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농지 전용에 관한 사항인데 공부를 많이 하고 조금 하고 농지법은 2문제 나오면 보통 1문제밖에 못 맞춥니다. 자꾸 이상한 데 내려고 하니까. 올해는 2문제 나왔는데 2문제 다 아주 내용이 좀 중요가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 위주로 2문제 나와가지고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 공부하기는 더 좋아졌어요. 중요 부분을 갖다가 중요하지 않는 부분만 냈으니까. 정상적으로 나오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야 되고 출제인이 정상적이면 여기서 한 문제. 이런 데서만 문제 나온다고 그런 대로 해보면 막 이런 데서 깊게 나오면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한 문제 마음 편하게 그냥 한 문제만 맞추겠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농지법에서 제일 먼저 할게.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뭡니까? 농지는. 농지가 뭘까요? 농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농지가 뭐예요? 네, 농사진 땅.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농지가 뭡니까? 아 바쁜데 그것도 물어보냐고. 질문 같이 낸 질문. 농지가 뭡니까? 농사짓는 땅.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안 본 사람들 하는 얘기고 이제 길거리 가면서 물어보세요. 농지가 뭡니까? 그러면 농사짓는 땅 그러면 제대로 알려줘. 그러고 알지 말고 농지라 뭐냐?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입니다.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를 보고 우리는 농지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땅에다가 농지법을 적용할 겁니까? 이런 얘기. 어떤 땅에다? 1번, 2번, 3번, 4번. 4가지 형태의 땅이면 우리는 농지라고 합니다. 전답과선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전답, 과선이든가 말든가 현상이 1번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이거 뭡니까? 농사짓는 땅. 농지, 농경지, 농지. 2번 단연생이죠. 단연생 1년생이 아니고 2년, 3년, 4년 단연생 식물의 재배지입니다. 단연생 식물의 재배지. 궁금하니까 읽어봐요. 다음 중 단연생 식물인 것은 아닌 것은 그런 문제 안 나와요. 궁금합니다. 목초, 종묘, 인삼, 야초, 잔디, 절인염, 묘모, 과수뽕나무, 일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의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된 식물. 세 번째, 적용 또는 관산수목과 묘목. 그런 거를 심어놓은 땅. 적용 목적 식장은 지어야 된다. 오늘 수업 끝나고 어디 갈까요? 방황하지 말고.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가야죠, 집에. 방황하면 안 된다. 집에 가야 돼, 집에 들어가면 아파트 단지에 적용수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농지네. 집에 가다가 바로 가지 말고 한 군데 들러볼 때는 공원 같은 데 가서 잠시 쉬고 갈 수 있어요. 적용수 많아요. 그것도 농지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용 목적 식장 아파트 단지나 공원 같은 데 생각해야 돼요. 그런 데는 빼고.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팔려고 판매용으로 잔뜩 심어놓는데 그런 땅은 농지입니다. 2번 3번입니다. 농작물 경작,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계량실 부지입니다.
1번, 2번 토지입니다. 1번, 2번 토지에 계량, 시설, 부지해가지고 수로, 농로, 제방, 수로, 물길, 농로, 논뚝이나 밭뚝, 제방, 뚝 이런 얘기죠. 논길, 밭길, 뚝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농장, 경작, 다연성 식물 재배 절차. 다음에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했다, 어디에 했다 이건 중요해요. 위 토지에다, 위 토지에 농작물 경작, 다연성 식물 재배 설치하는 농축산물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해가지고 잔뜩 있어요. 고정시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간이 퇴비장, 간이 액비 저장소. 넌 요즘 거기 우리가 도시 외곽 나가면 넌 있잖아요. 넌 한가운데 소 키운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넌 한가운데 있다가 스리트 지붕에 소 많이 크게 함석을 해가지고 그 스리트 함석을 해가지고 소 키우는 그것도 건축물 아닙니까? 그 땅은 농지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이 얘기입니다. 농작물 경작이나 다연성 식물 재배지에서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농막, 또 축사, 간이 저온 저장고 그런 거 전부 다 뭐라고요? 농지예요, 농지. 옛날에 시골에서 전부 다 소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키웠죠. 축사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 아, 외양간도 축사입니까, 축사. 그것도 축사지. 그러니까 그것은 집에 있는 축사는 농지가 아니지만 논이나 밭에 있는 축사는 뭐라고요? 농지입니다. 농지. 그런 해석 잘해야 돼요. 사과가 가을에 파는 게 비싸요? 봄에 파는 게 비싸요? 봄에. 그러면 봄에 팔려면 뭘 해야 돼요? 사과밭에다 저장 창고 만들어야 돼요. 그건 뭐라고요? 농지입니다. 건축물이 있지만 그 자체는 우리는 농지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농지는 1, 2, 3, 4 네 가지가 있다. 그런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알아야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남들은 못하지만 농지 중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면 농지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저기 거제도에 있는 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거제도에 가서 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서 어떻게 농사 짓는데요? 네? 대리경작 인정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처분명령 들어가요. 사요. 그런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런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런 조건 따지는데 일반적인 지역은 6개월 살아 그런 거 없어요. 문제는 통작거리가 몇 킬로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 없다 보니까 통작거리 개념이 지금 없어졌어요.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거제도에 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니까. 담당 공무원이 안 해주려고 그래요. 농지 떼야 되는데. 어떻게 농사 짓을 겁니까? 아, 내 맘이라니까. 농사 짓는 것은. 거기 거제 가기 전에 사천에 비행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서울서 비행기 타고 간다니까. 공항에서 내 맘이니까.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광명 가서 KTX 타고 다시 반차 타고 거제 가게 되면 8시 40분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의 일일 생활권 월요일날 수업이 그거예요.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싶고 다시 반에 광명에 가가지고 KTX 타고 그리고 딱 간 다음에 진주 가게 되면 8시 40분에 떨어져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지리 좀 웬만큼 알아요. 옛날에 모르면 무조건 택시 타고 다녔는데 지금 지리를 하니까 버스 한번 딱 타고 기사들한테 안내가 기사도 다 알아요 이제. 가서 버스 한번 환승하고 그리고 학원 딱 들어가게 되면 한 9시 40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거기서 농사 짓고 온다니까. 뭐라 해서 그러고 하겠다는데. 그러면 허구한 날 언제 가서 허구한 날 갔다 면 콩 심고 팥 심고 이거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2번 뭐 해놔도 잔디를 심어놔도 뽕나무를 심어놔도 그런 거는 전부 다 뭡니까? 농사 짓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 걸 나중에 알아야 돼요. 우리가 농지 산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때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농업 경영계획서 씁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다. 반드시 밭이라고 논이라고 밭에는 꼭 배추만 심어야 되고 논에는 꼭 벼만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소 키운 것도 뭐라니까 거기서는 농지를 본다니까. 그런 건 전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농지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농지 정의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읽어야 됩니다. 농지가 뭔지를 모르면서 농지법 공부하면 말이 안 돼요. 농지란 농사 짓는 땅이 아니고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농사 짓는 땅도 있더라. 이런 네 가지를 보고 농지라고 한다. 자꾸 읽어야 됩니다. 2번 넘어갔습니다. 농지에서 제외된 거. 다음에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이제는 농지가 아니다. 첫 번째 1번 보게 되면 지목이 전, 답, 과선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다연성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입니다. 처음에는 지목 따지 말고 농작물 경작 다연성 식물 재배하면 농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지목이 전, 답, 과선이 아니면 계속해서 3년 이상 해야 농지다. 3년 계속해서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 변경 아니하고 단연생 식물 재배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임야하면 논 같아요? 산 같아요? 산. 형질 변경 않고 깎지도 않고 개간하지도 않고 산에다가 밤나무 심었어요. 그러면 논입니까? 산입니까? 산이죠. 그럼 이거는 농지법 적용할 것이 아니고 초지법 적용해야 돼요. 초지법이 아니고 말 잘못했어요. 산지관리법. 초지는 그 밑에 있으니까 산이면은 산림법, 산지관리법 적용해야지 농지법 적용할 때가 아니에요. 세 번째, 초지법에 적용된 초지죠. 초지. 이거는 뭐라고요? 초지법 적용해야지 농지법 적용하면 안 돼요. 서울서 강의하면 서울서 종로나 노량진 강의하면 그런 데는 젊은 친구들 20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꼭 이것 질문하면 이거 하면은 선생님 초지가 뭐 이러고 꼭 질문 들어요. 초지가 뭐예요? 그러면 절대 말 않고 저는 이러고 써줍니다. 못 알아먹으면 말고. 초지가 뭐예요? 그거 뭐야? 다 모르네. 소 밥 주려면 뭘 재배해야 돼요? 목초 재배해야 되고, 목초 재배하는 땅이 초지 아닙니까? 초지. 통과입니다. 통과. 그래서 얘는 초지는 초지법 적용해야지 농지법 적용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이제 농지에 소유해가지고 1번 농지 소유제한입니다. 1번 농지는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농지만큼은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되는데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1번부터 막 하게 되면 16번까지 나옵니다. 자꾸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다. 1번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는 투기 안 하니까. 2번 농업학교는 실습하려면 농지가 있어야 돼요. 3번 주말 농장, 주말역 활용하는 거. 4번 농사 짓기 싫었어요. 부모한테 상속받았어요. 어쩔 거예요 그거. 5번 8년 이상 경작하고 이용한다. 6번 담보농지, 7번 농지운영 허가신고, 8번 협의 쫙 하게 되면 16번까지 나와요. 이 부분은 자꾸 나중에 반복해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원칙 아닙니까? 경제유전 원칙.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하는 게 원칙인데 나중에 예외적으로 경영에 이용 안 해도 소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소유상한인데 소유상한 1번 상속에 대한 특례해가지고 상속으로 농지 취득한 자로서 줄 거 볼까요? 농업 경영하지 아니한 자. 상속 받았는데 뭐 안 한다? 농사 안 짓는다. 상속 농지 중에서 만. 부모님이 50만 제곱미터 농사지다 사망했습니다. 뭐 받습니까? 상속 받습니다. 상속. 얼마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농사를 질 겁니까? 안 질 겁니까? 농사를 안 져. 만. 49만 팔아야 돼요. 농사 짓겠다? 다. 구분해. 농업 경영에 이용을 안 해? 만. 경영에 이용을 해? 그러면 다 가더라.
농업 경영에 이용을 안 한다. 경영에 이용을 안 한다. 얼마 갖는다? 만. 이용을 한다. 얼마 갖는다? 다 갖는다. 만 가지면 나머지 49만 어찌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처분 명령 날라오니까. 파세요. 파세요. 팔기 싫으면 어쩌면 되냐? 농어촌 공사한테 맡기면 돼요. 나중에 그런 거 배워야 돼요. 농지은행, 농어촌 공사가 농지은행이에요. 농어촌 공사한테 맡기면은 맡겨놓은 기간 동안 팔아 이런 얘기 안 해요. 개인한테 맡기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누구한테요? 농어촌 공사한테. 두 번째, 장기 영농 해가지고 이것은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 이농하는 자들. 8년 이상 농사 짓다 떠나간다. 걔들도 자 50만 제곱미터 농사 짓는다. 그만 짓고 떠나가자. 얼마만 들고 간다? 만. 나머지 49만은 팔아야 되는데 팔기 싫으면 농어촌 공사한테 맡기면 돼요. 농어촌 공사한테 맡겨놓으면 다 가질 수 있어요. 3번 주말농장인데 주말농장은 얼마까지 갈 수 있냐? 1000 미만. 그런 숫자는 다 암기해야 될 숫자예요. 만, 1000. 1000 미만의 니떼천은 세대원 별로 가지고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총 면적이 1000 미만.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는데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 합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만큼은 헌법에서 농지만큼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농지법도 농지는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갑이 이제 이런 농지 이렇게 갑이 이렇게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자기 앞으로 뭐 해야죠? 내 거라고 표시해야죠. 등기예요, 등기. 등기소에 가가지고 자 등기관님 내가 샀어요. 내 앞으로 이전 등기 해주세요. 그러면 등기가 뭐라고 하냐? 그래요. 그러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오세요. 농취증. 어디 가서 받는답니까? 그러면 시구읍면에 가면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발급해 줍니다. 그걸 받아오세요. 그러면 면장한테 가서 면장님 내가 농지를 갖다 샀는데 등기하려고 하니까 어쩌답니까? 이거를 떼어랍니다. 농취증 떼어라는데 농취증 좀 떼주세요. 그럼 면장이 근데 당신 농지 왜 살려고 합니까? 왜 살려고 합니까? 샀다니까 이러면 안 돼요. 사기 전에 해야 되니까. 왜 살려고 합니까? 했더니 농사 질 거야. 어떻게 농사 질 겁니까? 내 맘이야. 말을 해봐요. 내 맘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냐 그러면 진짜 농사 질 겁니까? 농사 질 거예요. 그러면은 자 시험 봐요. 시험 좀 봅시다. 농업 경영 계획서를 만들려 그래요. 자 농업 경영 계획서 만들어 보세요. 주관식인데 서술형이 아니고 단답형이에요. 이름은 면적은 그런 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농업 경영 계획서는 뭐가 있냐 그러면 첫 번째 얼마 살 겁니까? 면적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쓰냐 그러면 왜 삽니까? 농사 지려고. 아니, 당신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지려고. 그러면은 면적을 써라, 면적을. 근데 얘가 면적 얼마 썼냐? 500제곱미터. 그러면 면장이 성질내면서 뭐라고요? 저리가!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러냐? 얘가 농사를 지려면 농업인이 돼야 되고, 농업인이 되려면 최소한 1000제곱미터 이상 가져야 농업인이요. 얼마 사겠다? 500 사겠다. 면적이 봤을 때 장난하는 거지. 네 농사 진 다음에 농업이 되려면 1000 사야지 어떻게 500 샀냐고. 저리가! 그러니까 갑이 씨 웃으면서 연장님 왜? 내가 중개사 공부 좀 했거든. 근데 어쩌라고? 내가 나 여기다 비닐하우스에서 특수작물을 할 거야. 그게 있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특수작물을 하게 되면 33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 계속 써봐라. 그래서 면적이 필요한 게 면적이. 그러면 500 사겠다. 그러면 노동력하고 장비는 어떻게 확보할 거냐 써야 돼요. 노동력 그러면 내 몸이 튼튼하니까 장비 허미 하나 이 정도면 허미 하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데가 또 산다 그러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어쨌습니까? 이용 실태를 쓰세요. 힘들어서 쟤한테 빌려줬어요.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런 데가 또 산다 그러면 농취증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농사 짓고 있다고 제대로 써야 돼요. 그래야 농취증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잘 만드니까 면장이 뭐를 줬다? 농취증 줬다. 농취증 들고 찾아가 뭐 해준다? 등기해준다. 이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자 농취증은 누가 줘요?
시군면자. 그 농지증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안 받는 애들 없습니까? 있지요. 1번부터 14번까지 이해를 찾아야 돼요. 경영계획서 반드시 만듭니까? 안 만드는 애들 없습니까? 있지요.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이런 거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하나, 둘, 셋. 난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그런 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8페이지 보면 농지보전인데, 농지보전에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농지 구분인데, 농지는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농지 구분은 시도의사입니다. 시도의사. 장관 그러면 안 되고, 시도의사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절대 농지, 상대 농지. 원래 이러고 강의하면 안 되는데, 합격했다 생각하고 설명해. 지금 절대 농지, 상대 농지. 절대 농지는 명칭이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이라 하고,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상대 농지는 명칭이 없습니다. 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근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떼어보면 농업진흥지역 이런 글자는 안 나와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하고 보호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다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이것들이 뭐라고? 진흥지역이에요. 진흥지역. 그러니까 이런 게 진흥구역, 보호구역 이게 옛날 말 뭐다? 절대농지다.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아무런 명칭이 없어요. 명칭이 없는 게 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이렇게 농지는 진흥지역이냐 아니냐. 왜 이런 말을 갖다가 왜 이런 말을 써주냐 그러면, 자, 시험 보기 위해서는 진흥지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이런 걸 배우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농지는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지. 연세 드신 분들은 어르신의 농업진흥지역 못 알아먹어요. 뭐라고? 절대농지. 사장님 농업보호구역 못 알아먹어요. 절대농지. 그렇게 해야 말을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용어를 썼을 때 상대방이 못 알아먹어. 상대방 뭐 공부 좀 해라 이러지 말고 어찌해야 돼요? 눈높이 우리가 낮춰야 돼요. 절대농지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금방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진흥구역이 어디냐? 진흥구역이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 이용한다. 이거는 그 현장 안 가거든. 요즘은 인터넷이 원체 잘 돼가지고 인터넷 지도 딱 보고 경지 정리돼 있는 데는 전부 다 진흥구역. 반듯반듯 경진이 돼 있는 농도 전부 다 진흥구역. 규제가 제일 강한 지역입니다. 투자로는 절대 가면 안 돼요. 농사지로 가는 건 좋아요. 투자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용수, 수질보전 등,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진흥구역보다는 규제가 좀 덜해요. 보호 그러니까 규제가 강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규제가 진짜 강한 데는 진흥구역.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가는 게 보호구역. 규제가 최고 약한 게 뭡니까? 진흥지역 밖의 농지. 보호구역이 뭐라고요?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원, 물 확보. 그걸 뭐라고요? 수질보전. 그러니까 보호구역은 반드시 뭐가 붙어요? 물이 붙어요. 물이. 무슨 얘기냐? 나중에 중개할 때 농지가 딱 있는데 농업보호구역 그 말이 딱 찍혀 있으면 그 농지 주변에는 반드시 저수지가 있든가 댐이 있든가 하천이 있든가 강이 있든가 그런 해석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주변에 분명히 이 주변에는 물이 있다. 물이 있다. 중개할 때 그런 지역에 있는 농지를 중개할 때는 물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항상 거기는 뭐가 많다고? 습기가 많다고. 그러니까 습기가 많은 작목이 들어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 버섯집에서 할 테니까 버섯집에서 500평만 사주세요. 습기가 많으니까 버섯집에 하려면 습기가 하나도 없이 바짝 말라야 돼요. 적당히 있어야 돼요. 허거나 칩칩하게 많이 있어야 돼요. 적당히. 그렇게 습기가 너무 많으면 버섯 안 돼요. 그거 한 방에 다 죽어요. 그거. 그러니까 땅 중개할 때 그런 걸 좀 봐야 돼요. 보호구에 있으면 습기 쪽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그 땅은 좀 피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보호구역 그러면 항상 주변에 물이 있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진흥지역 지정 대상지인 진흥지역은 국계법에 따른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지원을 대상한다. 국토계획법 모르면 농지법도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국토계획법 시간 했죠?
용도적은 도, 관, 농, 자, 도, 추, 상, 공, 녹, 관, 개, 생, 보. 11월, 12월 달에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 알고 가야 되니까. 보존 목적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이 대상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 녹지적은 제외입니다. 서울에는 농업진흥지, 절대 농지가 없습니다. 2번 농지 전용인데, 농지 전용이란 뭐냐?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 걸 보고 우리는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전용이다. 넌을 밭으로 바꾸는 거는 전용이야, 아니요? 넌밭 상호간의 변경. 전용이 아니죠. 전용이 아니죠. 뭐 어렵게 생각해요. 너네다가 비닐하우스 쳤습니다.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전용이 아니요. 너네다가 농사짓는 농업인이 자기 집을 지었어요. 농업인 주택. 전용이야, 아니요? 그것은 전용이에요, 전용. 주택 짓는 것은 전용.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하는 거예요. 너네다가 축사를 지었어요. 전용이야, 아니요? 그거는 전용이 아니요. 축사 부지도 뭐가 되니까? 농지가 되니까. 너네다가 마을 회관을 지었어요. 전용이야, 아니요? 그것은 전용이요. 사과밭에다가 사과 창고 지었어요. 전용이야, 아니요? 전용이 아니요. 그러면 전용이란, 자, 농지가 몇 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 안에서 움직이면은 절대 뭐가 아니다? 그것은 전용이 아니다. 네 가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꿨을 때 그게 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인가 아닌가 그 해석해야 돼. 농지 전용이란 농지에는 몇 가지가 있으니까? 네 가지가 있으니까. 네 가지가 농지니까 이 농지를 농지가 아닌, 네 가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걸 우리는 전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봅시다. 1번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장, 다연생식물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농사도 안 짓고 다연생식물 재배도 안 하는 것. 다만 농지 계량시설 부지나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이 아니다. 너네다가 뭐 낸다? 수로 낸다, 수로. 그거 전용 아닙니다. 수로도 뭐로 봐야 되니까? 농지로 봐야 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잘 보세요. 1번.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다음 각거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체크합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허가받는다. 농지 전용 허가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장관입니다. 장관 그 말은 국가입니다. 국가. 그만큼 농지는 규제가 강해요. 국가가 직접 나선다 이 얘기입니다. 농지 전용하려면 국가, 장관 허가받습니다. 허가권자는 보지 말고요. 2번 농지 전용 신고인데 신고는 규제가 좀 약한 것들이요.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자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한테? 시, 군, 구에게 신고한다. 시, 군, 구. 그러면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 뭐가 있는가? 그런 거는 암기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신고다 그러면 규제가 좀 덜하다, 약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 누가 있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안 돼요. 누가? 농사 짓고 있는 지역 주민들 생업과 관계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규제가 약하니까 신고로 봐줘. 그래서 농업인 주택, 농축산물 시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들, 농업인의 공동생활, 농수산 관련, 양어장, 양장 등 업노시설, 농사 짓는 지역 주민과 관련된 행위, 그런 규제가 약합니다. 그런 식으로 읽고 이해해야지 암기해서는 안 됩니다. 4번 보면 농지 전용허가 취소 6월달 할 겁니다. 5번 용도 변경 승인 그런 것도 6월달에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은 빨리빨리가 아니고 최대 장점은 부지런 다인데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 석유가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나라 석유 수출해야 안 해요? 우리나라는 석유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까? 안 하는 나라입니까? 다시 한번 해줄게요. 우리나라에서 석유 수출을 해요? 안 해요? 어떻게 자기 나라도 몰라요? 석유 수출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많이 해요. 그것도 많이 해요. 어떻게 수출해요? 예. 원유를 뭐 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정제해서 석유 만들 수출합니까? 합니까?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장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장점 뭐라고요? 석유 수출 이게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머리가. 최대 단점은 뭐예요?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이게 진짜요. 머리가 좋은 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에요. 좋으면서도 나쁜 면. 자, 이게 지금 갑이 자기 농지입니다. 농지에다 나는 여기다 뭐를 해야 되겠어요? 내 목표는 여기에다 나는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공장을 내 농지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농지를 전용하겠습니다. 누구 찾아가서 농장 찾아서 어이 장관 또 공장할 때는 내 논인데 뭐 좀 해줘 전용 좀 해줘 라고 허가 신청을 딱 하면 장관이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라. 어떻게 너네 또 공장이 되겠냐. 불어가 그러면은 그냥 말로 불어가 아니고 이래서 농지법 몇 조 몇 항에서 허가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 국민들은 되는 데 찾아가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라고? 농지법 몇 조 몇 항을 찾아본다니까. 찾아봤더니 진짜 안 되네. 그러면서 찾는 김에 좀 더 찾아봤더니 공장은 안 되지만 이게 마을회관이 되네. 마을회관은 되네. 마을회관은 전용 허가도 아니고 이것은 신고네. 신고. 누구한테 가면? 시군 구청장한테. 시군고 나 내 논에다 우리 마을에 지금 저 회관이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 내가 큰맘 먹고 여기다가 마을회관 하나 다시 지으려고 한다. 누구를 위해서? 주민들 위해서. 그러니까 내 신고하니까 받아주라. 받아주지. 주민이 산다는데 받아주지. 마을회관을 어떻게 지어야 돼요? 그런 건 없어요. 2층을 하든 3층을 하든 층고를 높이든 말든. 그러니까 내 목적은 어디였어요? 공장이 있고 마을회관을 공장처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을회관 지어놨어요. 그때 이제 뭐를 지어놨어요? 마을회관. 그러면 농지가 뭐가 됐어요? 이제 전용이 됐죠? 농지가 아닌 걸로. 그러고 난 다음에 장관 찾아가서 한마디 하죠. 야, 너 앞으로 내 땅 보지 마. 이제 뭐가 아니니까? 농지가 아니니까. 너 앞으로 보지 마? 안 보죠. 농지가 아니니까. 내 관할이 아니니까 이제. 너도 보지 마? 뭐가 아니니까? 농지가 아니니까. 그럼 안 볼 거 아니에요? 안 보면 싹 돌려보면 이렇게 회관을 갖다 공장으로. 내가 회관을 왜 하냐? 뭐 하면 되지? 공장하면 되지. 이러고 돌아가는 방법이 우리나라에 있다 얘기입니다. 여기서 딱 여기를 가야 되겠는데, 자, 음주운전 했습니다. 이게 경찰서 했습니다. 하다 뜹니까? 삥 돌아가지 이러고 많이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여기도 막고 있어야 돼요. 여기도. 그래서 나온 게 용도 변경 승인이 이런 얘기입니다. 전용된 농지를 몇 년 내? 5년 내. 다른 용도로 또 바꾸고자 할 때는 용도 변경 승인 다시 받아야 돼요. 농지 중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많이 써먹어요. 농지 중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5년 지난 다음에 등기해 줄게요. 나중에 혹시라도 중개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면서 등기는 5년 뒤에 해줍니다. 그런 말 나와요. 농지 중개하게 되면 그게 뭐냐? 용도 변경 승인이 5년 뒤에 나니까 5년 뒤에는 등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공부 많이 하면 그런 거 배웁니다. 용도 변경 승인은 5년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농지보존부담금인데 농지보존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고 싶으면 돈 내란 얘기입니다. 농지를 전용하고 싶으면 너 농지 없애면 국가는 그만큼 농지 만들 테니까 돈 내놓고 그 옛날에는 대체 농지 조성비 지금은 농지 보전 부담금 농지를 뭐 하고 싶으면요 농지를 전용하고 싶으면 어쩐다고요? 돈 내라. 이게 농지 보전 부담금입니다. 밭에다가 내가 내 농업인 주택을 지으면 돈 내 안 내요? 밭에다가 농업인 주택을 지으면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이 말은 전용이냐 아니냐 전용이냐 아니냐 전용이면 돈 내야지 아니면 안 내지 말고 전용이 아니요? 전용이요. 밭에다가 축사 지으면 돈 내 안 내요? 전용이 아니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의 개념을 모르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지를 뭐 하고 싶으면 전용하고 싶으면 어찌 된다? 돈 내야 된다. 그게 뭐다? 농지 보전 부담금이다. 지금 그 정도 개념만 잡아야 돼요. 농지 보전 부담금이다. 실무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돈 내는 거 누구지? 어디다. 돈 내는 거 다 하는데 얼마 내냐 얼마. 얼마 냅니까 그러면 얼마 냅니까? 제곱미터에 100분의 30이요.
제곱미터에 100분의 30인데 상한선이 얼마냐? 5만원이다. 나중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제곱미터당 상한선이 5만원입니다. 5만원. 상한선이 5만원이면 5만원이다 그러면 제곱미터니까 평으로 해봐. 여기다 3.3 해봐. 3.3 3.3058 뭐 뒤에 의미 없으니까 3.3만 해봐요. 355 355 하게 되면 이거 정확히 16만 5,250원? 한번 해봐. 이게 나오는가? 맞나요? 네, 16만 5,250원. 그러니까 최대 상한선이 막 상한선이.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비싼 농지 팔 때는 농지 보존부담이 얼마입니까? 16만 5,250원이면 이런 내용도 가지고 이 농지 아는 사람들이 대충 16만 원 대충 농지 전용할 때 전용비 16만 원 나오겠네. 중개하는 사람이 그걸 못 알아먹을 때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농지가 비싸면 전용 부담금이 평당 얼마 나온다? 16만 원 나온다. 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인데 100분의 30이 예를 들어서 농지 공시지가가 얼마냐? 공시지가 얼마나? 한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한다 그러면 30만에 100분의 30 해봐. 얼마 나옵니까? 해보고 나누기 해보라고. 9만 원 나옵니까? 9만 원? 얼마 나오는데 9만 원 나오는데 9만 원. 9만 원 나오면 그때 얼마 받는다고? 상한이 5만 원밖에 못 받는다. 5만 원. 최대한 받았을 때 제곱미터 얼마 받는다고? 5만 원. 최대한 많이 받았을 때 5만 원인데 이건 제곱미터니까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이게 평으로 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고? 16만 5천 이쯤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 해주냐 그러면 중개업 하는 사람이 중개업 하는 현장에 제가 사무실 가 있는데 아는 사람 사무실 가 있는데 그대로 가 있더니 그분이 김모 소장이라고 있는데 옆에 땅 사러 온 사람이 그럼 한 16만 원 나오겠네. 근데 중개하는 사람이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게 지금 16만 원 나오겠네. 그쯤 나올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무슨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야? 16만 원 일어나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지가 비싼 땅이다 그러면 전용 부담금이 16만 원 정도는 나온다. 이런 거는 좀 알고 상대방이 툭 얘기하면 그 정도는 나오죠. 최대니까. 좀 싸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거. 이 정도 말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면은 지금 논할 게 그런 게 농지 보존 부담금입니다. 농지를 전용하고 싶으면 뭐냐? 돈 내라.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인데 상한선은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농지가 비싸다 그러면 얼마 낸다고? 평당 16만 원 낸다.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입문과정을 모두 마쳤어요. 입문과정을 이제 입문과정 마쳤다 그러면 공부했다가 이제 준비운동이 끝났어요. 준비운동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1월달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1월달부터 이제 여러분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근데 1월달에 시작하는 분들은 이거 3월달 가야 이해합니다. 공법은 특징이 1번이 국계법, 2번이 도시개발법, 3번이 도정법, 4번이 건축법, 5번이 주택법, 6번이 농지법 그러는데 이 국계법이 우리 배웠는데 국계법 이해갑니까? 국계법 하려면 개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다 알고 국계법 봐야 좀 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국계법 놔두고 개발법 뭐냐지? 국계법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법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계법이 어디까지 들어가? 어디까지? 밑에 있는 농지법 할 때도 국계법을. 농업진흥지역은 어디에다 지정한다고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특별시 녹지는 제외한다. 국토계획법 모르면 농지법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한 바퀴 빙 돌고 두 바퀴 갔을 때 이순환 할 때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여러분이 11월부터 백날 수업 들어봤죠. 그래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적하는 얘기가 들어봤자 11월, 12월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1월달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런 대로 이해가 돼요. 뒤에 법을 개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고 1월 달에 온 사람은 방법 없어요. 2달 참고 3월 달 가야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11월부터 들었으니까 11월 달에 제가 첫날 수업을 딱 하면서 두 시간 동안은 부동산 공법이 뭡니까 설명해서 샷식 공장을 갖다 50평짜리 짓는 어쩌면서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과정이 부동산 공법 설명해 줬어요. 그걸 갖다가 1월 달에 또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것은. 근데 이 입문 과정을, 이 11, 12 입문 과정을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1월 달 강의가 나가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무슨 현상이 나오냐 그러면 1월 달에 11월부터 계속 들어왔던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오면 되고 그게 아니고 11월부터 안 들었던 사람들은 자 11월 입문 강의가 있는데 입문 강의 몇 강을 들고 오냐 그러면 첫날은 5강을 듣고 와야 돼요. 5강을 듣고 와야 이제 1월 달 첫 수업할 때 그 정도 내용이 나갈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네, 집에 가서 특별히 할 일 없다 그러면 뭘 들어야 돼요? 11월 강의 5강을 좀 미리미리 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 오게 되면 수업이 좀 쉬워요. 벌써 2달이 됐으니까. 근데 아이 나 다 들었는데 머리 좋은데 오면은 완전 또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또 새로운 이게 그런 생각이 나오니까 듣고 오는 게 좋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월 달에 처음 오는 사람 처음 1월 달에 혹시라도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개강이 언제부터입니까? 1월 2일부터 안 한대요? 놀면 안 되는데? 그럼 구정 때는 어떻게 한대요? 구정 때는? 구정 때 그러면은 이 요일이 부족할 텐데 그럼 일요일날 보충을 할 텐데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한다 그러면 처음 오는 분 있죠. 처음 오는 분들한테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옆에 딱 봤는데 얼굴 처음 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했더라고요. 11월 12월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11월 강의 최소한 5강을 듣고 와야 토요일날 그런 대로 들으면 할 것이다 좀 알려줘야 돼요. 그분들한테는 네? 5강까지 들어야죠. 5강까지 1강, 2강, 3강, 4강, 5강 그렇게 해서 5강까지 들어와야 그래야 아마 첫날 수업할 때 진도 가까이 나갈 겁니다. 그래야 앞에 앉는 사람이 처음 앉는데 자꾸 눈은 맞춰지는데 설명하니까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 눈높이 맞추이라고 이쪽은 볼 시간도 없고 진도가 못 나와요. 진도가. 그럼 서로 간에 불편하니까 이 사람도 좀 알고 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서로한테 도움 많이 되고 될 수 있으면 아는 거는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 설명을 더 해야 되니까 좀 설명하는 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럼 설명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